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파출소도 큰일 날 뻔입니다. 자, 이 기자 이게 참 이런 어떤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그렇지만 이 유사한 사건들이 이렇게 뒤에 이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오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관들이 빠르게 막지 않았다면 또다시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어제 새벽 6시 반쯤에 술에 취해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벌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범칙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기에 반발해서 파출소까지 찾아왔는데요. 약 30분 동안 여기에 항의를 그러다가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10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손에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범행 동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길거리에서 술 마신 상태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들로부터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음주소란 행위 같은 걸로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통고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앙심을 푼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본인이 경찰서에 방어할 정도의 앙심을 품을 사안인지에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7시에 대구 파출소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거기서 끝을 낸 게 아니라 그 뒤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휘발유를 들고 와서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라는 것이니까 좀 사실 이 사람의 행동에 비해서 동기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이게 대구 이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부산 이 방화범도 그렇고 이 출입문을 막았단 말이죠. 출입문을 막고 지금 자, 지금 들어옵니다. 저 사람 들어오고 왼손에는 지금 페트병이 들려 있고 문을 잠급니다. 지금. 아하. 팀장님. 지금 그래도 이 또 눈치 빠른 우리 경찰관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제지를 해서 큰 불상사는 막았는데 이거 진짜 만약에 정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분들이 몇 없었고 또 저걸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정말 또 이것도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빨리 재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이겁니다. 저 인화물질하고 화기가 있어야만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저런 통 같은 거 인화물질 있으면 인화물질 들은 거 화기를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인화물질을 뺐든지 화기를 뺐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불을 붙였을 경우에는 비상구로 가야 되는데 비상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 2층 같은 경우는 창문으로 깨고 내려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예. 고칠 경우에는 그렇죠. 불이 붙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수건이라든지 옷을 뒤집어 씌우고 출입문으로 도친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경찰관들이 미리 사태 파악을 잘해가지고 빨리 분리했기 때문에 다행히 미수지 방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죠. 매우 잘했습니다. 예. 저 경찰서에도 제가 피자를 보내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예. 그냥 좀 보내주세요. 연락 그럴까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사건을 접하고 검색창에 말이죠. 화풀이, 앙심, 방화 이런 걸 제가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유사 사건들이 정말 저도 몰랐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예, 승 의원님. 방화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그 범죄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 그다음에 사회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얼척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술 먹고 행인에게 행패를 부렸으면 범칙금 받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적을 이해를 못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화물질을 들고 나이터를 딱 들고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왜 당시 현행범 체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이게 경찰서기 때문에 공용 건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안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판례가 나이터에 불을 켜서 인화물질에 이제 그 불이 옮겨 붙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5년 이하에 해당될 수 있는 방화 예비죄가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는 거 따끔하게 경고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범 체포하시고 아니면 긴급 체포하시고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도 현직에 계셨을 때 저런 앙심을 품고 이렇게 뭐 해코지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앙심을 품고 전화한 적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도 앙심 받고 보복하려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전화는 받았죠.
전화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승소 확률 4분의 1입니다. 자, 결국 계속해서 패소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됐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천 씨가 연루됐던 사건이 총 한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그러니까 2013년 6억 8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수성구 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된 건데 아마 여기에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행사와 대표사를 상대로 투자금 약 5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행사 대표 상대로는 패소를 했고 투자 시행사로부터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아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시행사로부터 돈을 다 지금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동 시행사였던 투자 신탁 행사를 상대로도 또 소송을 제기하고 또 시행사 대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잇따라 패소를 했고 조합 상대로 한 소송에도 패소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표이사를 조합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로 또 본인이 또 벌금 2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었단 말이죠.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 시행사였던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했던 소송의 선고가 9일 오전에 있었는데 이런 뭐 어쨌건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패소를 한 걸 저런 방식으로 그것도 자기 변호사가 아닌 상대방 변호사에게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런 비정상적인 범죄 행위의 동기는 지속적인 소송의 패소였던 것으로 지금 예.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는 자,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구 시민들한테 정말 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가 말이죠. 이 방화 사건에 워낙 이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에서 역시 비슷한 뭐 이유로 옷차림이 누추하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가지고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이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건. 그런데 또 이렇게 방화 사건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대구 지금 전체가 정말 많이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자, 이 변호사 네. 그분의 인터뷰가 지금 또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범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번에 피해를 봤던 법인이 아니고요. 그 변호사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재판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고 본인에게도 지금 이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막 험한 소리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날려지지 않았습니까? 본인에게도 굉장히 험한 소리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그 본인의 생명도 위협을 받았느냐라는 이제 취재 기자의 질문에는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변호사분은 이 방화범이 이 빌딩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었는데 이 당시에 오히려 패소 후에도 더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더 평온한 상태였는데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자, 승현님 바로 저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 부분인데 자, 마지막 패소 후에 계속 그 전까지 패소할 때는 막 이러던 사람이 정작 마지막 패소에는 오히려 더 차분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래 결심했다라는 그 방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악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버튼겨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울분을 나타냈을 것인데 방금 앵커 말씀대로 이게 8일 날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해요. 그다음에 9일 날 아침에 다시 이 사건 패소하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면 내가 시행사 대표에 대한 타겟팅을 할까? 나의 변호사에 대한 타겟팅을 할까?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타겟팅을 할까라는 고민하면서 그중에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자기는 상대방 변호사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체에 있는 영상을 제가 꼼꼼하게 주말에 봤는데 10시 47분에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딱딱딱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문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한 20초 상간에 예. 지금 혼비백산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그 20초 상간에 2명에게 자상을 입혔고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한 모습이
자기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속보가 나온 대로 저희가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